샬롬. 아무튼 드럼 네 번째 여성 드러머. 엄마 나 이따가 12시까지 연락 없으면 경찰에 신고 좀 해줘. 진짜 꼭이야. 드럼 수업에 갔던 전날 엄마랑 했던 통화 내용이다. 나는 농담처럼 그러나 토시 하나 안 빼고 이렇게 말하고는 아마 레슨실 주소로 보냈던 것 같다. 드럼 수업을 알아볼 때 조건 1순위는 선생님의 경력이었지만 그에 앞서 0순위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선생님이 안전한 사람인가였다. 첫인상만으로 알 수는 없지만 여자의 촉은 DNA에 새겨지다시피 한 생존 본능 아니겠는가. 밀폐된 공간에서 1대1로 배워도 무섭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실력만큼이나 중요했던 나는 인스타그램에서 홍대 드럼을 검색해 영상 속 수업 분위기를 유심히 살폈다. 유난히 검색이 많이 잡힌 한 계정을 찬찬히 보는데 대부분의 수강생이 여성이고 나중에 배우고 보니 선생님은 레슨 영상을 올리기 전에 매번 수강생에게 동의를 구했다. 선생님이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이들의 표정이 몹시 편안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다. 더 찾아볼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수업 전날에는 엄마에게 미리 전화해 다짐을 받아두었고 엄마도 그날의 통화 끝에 얘가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라는 말 대신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라고 했다. 그렇게 찾아간 레슨실은 지하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맑고 뽀송하고 깔끔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생님은 변함없는 거리두기 속에서 즐거운 음악생활로 나를 인도해 주셨지만 처음에 너무 긴장한 탓에 수업 전후로 목과 어깨가 항상 뻣뻣했다. 방음 때문에 레슨실 문이 이중인 것도 불편해서 문을 어떻게 여닫는지 슬쩍슬쩍 살폈다. 드럼은 다른 악기에 비해서 전신을 고루 사용하기에 가르침을 위한 터치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터치가 있다면 어디까지가 맞는 걸까 미리 가늠해 보기도 했다. 다행히 선생님은 꼭 닿지 않고도 잘 가르치는 분인데다 결코 사적인 질문을 하는 법도 없었다. 레슨실 밤늦게까지 열려 있어서 늦은 퇴근 후에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지만 수업을 마치고 자정께 지하철역까지 집까지 걸어가는 것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다. 그래서 눈을 비벼가며 아침 수업에 갔다. 드럼 수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여자인 친구들은 대본에 의하며 수업을 참 잘 찾았다고 칭찬해 주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아, 우리가 여성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할 땐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고민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는 알 수 없는 겸손이 뛰어나와 집에 오는 길에 아우 하며 허공에 주먹을 날린 적이 얼마나 많았나. 수업에서 칭찬만 받았다 하면 크든 작든 아유 아니에요 라며 손사래를 치는 내 모습은 어떻고 거의 이런 느낌이라 할까. 미쳤네 셋네가 방금 잘 친 것 맞습니다요. 특히 여성과 어린 사람에게 겸손이 미덕이라고 강조하는 사회에서 어린 여성으로 자라 젊은 여성이 된 나는 칭찬 앞에서 무조건 일단 아니라고 사양하거나 내가 잘한 걸 한 번에 인정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뿐이랴. 배운 걸 자꾸 틀릴 때면 어쩐지 선생님한테 미안해졌다. 아니 왜 미안하냐고. 나는 이제 시작한 사람인데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배우러 온 건데 하루는 이 불필요한 말과 마음이 사회생활이 아닌 취미의 영역까지 들어와 있는 게 괘씸해서 때마침 들은 칭찬에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의식적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나는 왼손 스트로크에는 칭찬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오른손 스트로크에는 알 수 없는 미안함을 주는 연습을 했다. 자, 이제 드럼 치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그 앞에 누가 앉아있는가? 이 책을 읽는 중이라 손정승을 떠올려 주셨으면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정작 나는 남자를 떠올렸던 것 같다. 더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서 드럼은 반드시 여자 선생님을 찾아서 배워야 하지 않은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나도 남자 선생님을 만났다. 드럼을 배우고 나서야 다른 여성들은 드럼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에 드러머를 검색했더니 인스타그램 기준으로는 8만여 개의 게시물 대부분이 남자였다. 아니 저는 여자가 드럼 치는 걸 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드러머 앞에 여성을 붙여야 하는데 여성 드러머라는 해시태그는 1000개를 겨우 넘긴 정도였다. 그래 그럼 단어를 검색해볼까. 남성 드러머 남자 드러머. 결과는 놀라우면서도 놀라지 않았다. 검색 결과 없음.
여성 드러머의 게시글이나 영상을 하나씩 구경하다 보면 옷차림이 가뿐한 분들이 가끔 보였는데 어떤 영상 앞에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달린 댓글들은 볼썽 사나웠다. 실력이 아닌 외모에 대한 애찬 일생이었는데 예쁘다 섹시하다 정도는 젠틀하고 고상한 축이었다. 정성스럽게 따로 쓴 게시글에는 한 명의 사람 얼굴, 몸매, 키, 몸통 비율을 조각내어 품평하고 있었다. 같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보고 있었다면 그럴 수도 없는 시선이었다. 내가 본 게 10년 전 글이라 안 됐다. 이런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면 좋겠지만 1, 2년이 되지 않은 최근 글이었다. 그 와중에 분명한 수학도 있었다. 여성 드러머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은 일이다. 우리는 음악을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비틀스의 링고 스타나 퀸의 로저 테일러 정도는 알고 있다. 이들이 그룹에서 무슨 악기를 담당하는지는 모를지라도 여성 드러머는 일부러 찾아보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곧바로 말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어쩐지 드러민으로서 부끄러워 일부러 더 열심히 찾아봤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통과했을 베베 언더그라운드의 모린 터키, 요라 탱고의 조지아 허블리, 3호선 버터플라이의 서현정, 피터팬 컴플렉스의 김경희님의 여성 드러머다. 카펜터스의 카텐 카펜터, 최초의 전문 여성 드러머 중 한 명이었던 바이러스 스미스 1980년대 히트곡으로 부르고 연주한 실라. 무엇보다 한국에는 심수봉님이 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도 좋다. 유튜브에는 검색하면 인종도 나이도 다양한 세계 곳곳에 드럼 치는 할머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영상들은 내게 많은 걸 알려주었다.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여리게 브러쉬를 다룰 수 있구나. 저렇게 정교하게 하이햇을 오픈할 수 있구나. 나도 앞으로도 50년 정도는 더 칠 수 있겠구나. 이 여성들을 만나기 전에 나조차도 내가 여자에게 드럼을 칠 때 남자보다 힘이 딸리는 게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했다. 사실 드럼의 만듦새 자체는 팔다리가 길고 손이 두껍고 힘이 좋은 체격이 좋아서 대체로 남성으로 분리돼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그렇지만 세상 모든 드러머는 피지컬이 제각각이고 남자라 해서 전부 체격이 큰 건 아니니까 이들은 자신만의 요령으로 저마다 멋지게 드럼을 플레이한다. 음악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드러머들의 자세가 모두 다르고 그런 각자의 특징으로 오래 이름이 회자되는 이유다. 내가 다니는 수업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수강생이 압도적으로 많고 주변에서 건너 드럼을 배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그 또한 여성이었다. 여자 축구팀에서 땀 흘리는 김혼비 작가도 전부터 대위를 품고 운동장에 나선 건 아닐 테다. 그저 축구를 시작했더니 타인과 자기 안의 편견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완전히 깨부숴주는 팀 언니들과 시간을 쌓아가며 여자가 뭐뭐 한다고 해서 축구라는 단어를 빼고 있음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대단히 드럼 속 여성에 대해 고심하며 드럼을 배우러 다니지는 않았다. 드럼을 치다 보니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길래 곰곰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이다. 드럼을 사랑하고 오래 배우고 싶다고 소망하고 다른 여성 드러머를 찾고 응원하며 내가 즐겁게 친 연주 영상 SNS에 올리는 일, 심지어 아무튼 드럼을 쓰는 일까지 이 모든 행동이 드럼이라는 세계에서 여성의 자리를 넓히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고 믿고 싶다. 성별 무관, 나이 무관, 직업 무관, 학력 무관, 이 언어 무관, 드림 앞에서는 모든 게 무관하다. 그런 악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50입니다. 밴드원. 드럼을 배운다고 하면 드럼을 어떻게 쳐요? 라는 질문을 곧잘 듣는다. 물론 드럼 치는 법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다. 합주를 하는지 혼자 치는지 혼자 쳐도 재밌는지를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드럼은 나 혼자 레슨실에서 음원에 맞춰 독주를 하고 있고 혼자 쳐도 충분히 재밌다. 합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면 뮤리라는 사이트를 통해 합주할 밴드를 구할 수도 있다. 실력이 괜찮고 밴드와의 음악 지향성이 같다면 바로 모셔갈 것이다. 밴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금드럼, 음베이스, 동기타란 말이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나는 나와의 합주를 하느라 바빠서 아직 혼자 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만 이런 내게도 미래의 밴드원으로 눈여겨보는 이들이 있다.
책방에서 일하다 보면 단골 손님이나 거래처 담당자분들과 때때로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그조차도 책에 대한 이야기가 구할이다. 책 외에 우리의 공통점은 탐색하기가 어려운 것이 업무 중에 탓도 있지만 우리가 책에 너무 진심인 탓도 있다. 어느 날 오랜 거래처이자 단골 손님인 설의 집장님이 오랜만에 책방에 오셔서 아무튼 드럼 소식 들었다며 글 쓰는 건 잘 되어 가는지 물었다. 그러고선 당신도 피아노를 친다며 피아노에 대한 애정을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마스크에 가려 보이진 않지만 한박 웃는 입, 그 위에 보이는 눈웃음, 기쁘게 숨을 몰아쉬면서 벅찬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무척 놀라웠다. 책만큼 사랑하는 거대고 미란 세계를 따로 갖고 있었다니. 책을 다루는 이들과 책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눈이 반짝일 때가 자주 있는데 그 눈빛은 다른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날은 온종일 은근하게 기뻤다. 또 다른 편집자 손님이 보이님의 어머니도 떠오른다. 나는 드럼을 처음 배울 때부터 SNS에 연습 영상을 올렸는데 보이님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오, 너희 엄마가 드럼 6년차. 오, 저희 엄마가 드럼을 6년차. 그 사이 완전 다른 분이 되었어요. 훨씬 활력 그 자체. 예수는 훌쩍 넘기셨다고 들었는데 드러머 6년 차라니. 당시 드럼 초보였던 내게는 이 한 줄의 댓글이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주는 한 줄의 빛 같았다. 그 뒤로도 보이님은 드러머 어머니의 말씀을 댓글로 올망졸망하게 달곤 했다. 엄마가 꼭 올해 드럼 치라고 응원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후회하는 건 왜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뿐이라고 하셨어요. 영상 보시더니 이제 정승씨 박자도 쪼갤 줄 안다며 박수 칠심. 지금 옆에서 설명 중. 아, 내게도 드럼 선배가 생겼다. 그날 이후로 보이님을 만날 때면 선배님의 안부를 여쭈었고 선배님도 따님을 만날 때면 내 영상을 보여달라 하신다고 했다. 내 실력이 느는 걸 보고 대리만족하는 것 같다며 이 구간은 어떻고 저 자세는 어떻고 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하신다고 했다. 어느 날 보이님이 보여준 영상에서는 선배님이 올바른 스트로크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는데 영상 속 선배님 뒤로 전자드럼 세트가 보이고 바로 옆에는 꽃이 만개한 화분이 모여 있었다. 꽃과 드럼과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여성이 한 장면에 담긴 일상이 참 좋아 보였다. 선배님을 보고 있으면 자연히 엄마 생각이 난다. 내가 드럼을 배울까 한다고 말했을 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이냐며 누구보다 적극 지지해준 사람도 엄마였다. 사실 드럼은 엄마가 오랫동안 배우고 싶어 했던 악기다. 본가 근처에는 드럼 교습소가 없어 그땐 별 수 없지 싶었는데 막상 내가 배우고 보니 못내 아쉽다. 요즘도 통화를 하면 잘 치고 있냐고 엄마가 먼저 묻곤 하는데 그럴 때면 선배님도 처음엔 지역 청소년 수련관 같은 곳에서 시작했다는 보이님의 말이 떠오른다. 집에서 바지런히 움직이는 모습 말고 엄마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본다. 엄마는 수줍음이 많아서 스틱을 들고선 자주 입을 가리고 웃는 날이 많을 텐데 그 사이 새로 생긴 곳이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속속들이 안다고 믿었던 혹은 좋은 사람이지만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몰랐던 모습을 본다. 그들에게 이런 음악과 저런 악기가 부지런히 갖고 온 큰 설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새삼 그 사람이 고유한 존재라는 생각에 마음이 애틋해진다. 가족과 일 안에서만 합주가 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들과 다른 장르의 밴드를 만드는 상상을 한다. 우리가 지금껏 해온 음악과는 꽤나 다르고 제법 낯설겠지만 어쨌거나 재미있을 것이다. 이들과 잠시 멈춰 음악을 이야기하는 순간은 새로운 합주의 예비박을 넣는 시간이다. 불이 꺼진 그곳.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선생님 운만큼은 확실하게 없었다. 영화 위플래시의 교수라고 불리기도 싫은 플래처의 폭력과 완벽주의가 빚어진 환정의 결말을 보며 중간이라고는 없는 편애와 무관심, 사랑의 매를 가장한
폭력과 오락가락한 기분으로 미성년 아이들을 눈치 보게 만들었던 지난날의 몇몇 어른을 떠올렸다. 그들은 좋은 말로 나쁘게 할 줄 알았고 나쁜 말을 더 나쁘게 할 줄 알았다. 내가 어른이 되어서 다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자잘한 칭찬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랐다. 집에서 첫째로 자라기도 했고 살가운 성격도 아니라 내가 받는 칭찬 또한 늘 짧고 굵었다. 그래서 내가 밥만 잘 먹어도 귀여워해주는 선배 언니들의 칭찬이 좋았다. 직장인이 되어서도 나에게 칭찬은 크나큰 동력이었다. 다만 직장에서 칭찬을 듣는 일은 몹시 간헐적으로 찾아오게 드럼을 시작한 뒤로는 회사 바깥에도 칭찬받는 곳이 생겼다는 게 좋았다. 나의 드럼 선생님은 칭찬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언제나 조금은 피곤해 보이는 선생님이 온 힘을 끌어올려 칭찬할 때면 진짜냐고 묻는 대신 동질감을 느꼈다. 나도 영혼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이다. 나는 안다. 선생님의 칭찬은 진심이고 다만 높낮이가 없을 뿐이라고. 머리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다음 무언가를 배우고 그 분야 전문가에게 칭찬받는 일은 달콤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났다. 내 안에 나도 몰랐던 재능이 있기를, 익히는 속도가 남들보다 훨씬 빠르기를 내심 바라면서도 겉으로는 실력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된 겸손한 학생으로 보이길 바랬다. 내 마음이 실력보다 저만치 앞서 나가 있음을 들키는 게 아주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어 무언가를 배우면 좋은 점이 여럿인 만큼이나 체면을 차리게 되니까. 그런 내게 수업 때 배운 곡을 정말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늘 하고 싶은 곡이지만 저한테는 아직 어려울까요? 를 덧붙이곤 했다. 사실 어렵든 쉽든 어떻게 해서든 해내고 싶은 곡인데도 그랬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노래를 고를 때 쉬울까 어려울까 고민하지 말고 이걸 할 때 즐거울까만 생각하세요. 일터에서 책을 소개하는 일도 비슷하다. 나는 땡스 북스에서 책을 고르고 사는 독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없다. 책을 읽고서 삶이 완전히 바뀌기를, 사회를 읽는 시선이 바뀌고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높아지기를 바랄 일이 없다. 완독은 더욱 바라지 않고 재미없으면 과감히 덮으라고 권한다. 오직 내가 바라는 건 저마다 나름의 재미를 발견하고 호감을 잃지 않는 것. 싫어지지만 않으면 책을 계속 곁에 둘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책을 들춰보고 그걸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테니 그거면 족하다. 선생님은 내가 틀린 걸 지적하기보다 지금의 좋은 점과 여기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점에 집중했다. 학생 관리 차원에 덮어놓고 하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래서 더 궁금했다. 어떻게 그렇게 칭찬봇이 되었는지. 선생님도 예전에는 자신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드럼을 배운 방식 그대로 스타르타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했다. 그러다 문득 학생들을 보니 안 틀리는 데에만 집중하느라 실력이 늘어도 뭔가 불안해 보이더라는 거다. 잘해놓고도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뭘 잘했는지 모르고 틀린 것만 확대시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고. 그때부터 사소한 거라도 무조건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되겠다고 결심했단다. 어차피 어른이 되어 취미로 시작한 이상 틀린 걸 고치기만 하는 건 끝이 없으니 그냥 즐기라고. 재밌고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드럼으로 밥벌이를 할 것도 아니며 숨겨진 재능을 발견할 확률도 낮다고. 한계를 긋자 오히려 드럼 앞에 더 앉고 싶었다. 앞날에 대한 상상을 지워갈수록 지금의 즐거움이 선명해졌다. 몰아세울수록 부담을 느낄수록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많은 내게는 안성맞춤이었다. 나는 마디 세는 데 취약해서 종종 내게 연주하는 악보의 위치를 놓치곤 하는데 그럴 때면 선생님 저 지금 어디에요? 라고 크게 외친다. 그러면 선생님은 얼른 내 뒤에서 다음 마디를 짚어준다. 길을 놓치고 머뭇거릴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려주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사람. 한 해의 수업을 잘 마친 나에게 앞으로 더 편안해지고 불안하지 않은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용기를 북돋은 사람이 있다. 칭찬을 좋아하는 어른이 되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믿어주는 존재를 만나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 옛날 학창 시절에도 이렇게 잘 지켜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다. 지금의 삶에 아쉬움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나의 현생을 한 번에 켜줄 스위치를 찾아다녔다. 책이 좋아서 출판사로 가려다 옆길로 새서 서점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늘 두려웠다. 출판사에 있었다면 특정 분야의 책이 싫어졌다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책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서점일이 싫어진다면 답이 없어 보였다. 좋아하는 게 책 읽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계가 혹시라도 나를 내치면 어쩌나, 내가 먼저 질려서 떠나면 어떡하나 싶어 종종 거렸다. 너무 좋아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나머지 연결이 완전히 끊길 수 있는 도무지 접점이라고는 하나 없는 세계가 절실했다. 여기서 잘 안 돼도 다른 데가 또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곳. 이 스위치는 고장인 것 같고 저 스위치는 시원찮고 그 스위치는 누를까 말까 고민하며 여러 해를 보냈던 어느 날 모처럼 눈앞에 못 보던 스위치가 보이길래 눌러봤더니 불이 켜진 그곳엔 드럼이 있었다. 그렇게 드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곳에 음표와 대화와 시간이 쌓였고 문득 돌아봤더니 나는 음악의 한가운데 와 있었다. 어느 시절을 기억하는데 특정 감각이 월등히 작용할 때가 있다. 어릴 때 외할머니를 떠올리며 고운 백발이 눈에 선하고 20년 지기 친구를 떠올릴 때며 그의 집에 처음 놀러가 먹었던 남는 생각이 입안에 침이 고인다. 20대를 다 보낸 나의 첫 직장은 책 냄새로 추억하겠지. 나는 30 무렵의 시간을 홍대 앞 어딘가에서 들을 것들도 기억하리라는 걸 문득 깨달았다. 이곳에서 나눴던 칭찬과 숱한 노래들, 귀를 기울였던 대화와 드럼 소리를 끝.